러시아 상상도 못한 한국 초강수 대응. 무기 6만 2천 톤 공수 시작. 푸틴 패닉. 한 지상전력 확인한 유럽 외신 난리.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대표적 특징은 군과 정부의 소요 기획을 바탕으로 정부 출연연구소인 에이드가 첨단 무기 연구개발을 통해 위험을 없애면 방산업체는 생산과 국내외에 판매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룩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 계획과 관리 지원 및 철저한 품질 보증 시스템도 기반이 된다. 또 하나의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의 특징은 에이드가 3군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합 수행함으로써 첨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방산업체의 기술적 경제적 위험을 줄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방 연구개발 능력은 50여 년의 노력으로 이제 세계 7, 8위권으로 도약하여 어떠한 첨단 무기도 개발할 능력을 갖추었다. 최근에도 아드가 개발하고 라이즈 넥스1이 수출하였던 유도로켓 비공이 환태평양 해군 훈련에서 미 국방성 해외 비교 시험의 최종 발사 성공으로 미국 수출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가 보도되고 있다. 이 시험은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이며 우리나라 주요 무기의 도입 국가인 미국의 방산 수출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창설 후 50여 년 동안 다양한 발전을 거쳐 세계 수준의 연구소가 되도록 수많은 연구원의 노력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성장 과정도 그러하듯이 가장 어려웠을 때는 초창기 태동에서 성장을 시작할 때로 볼 수 있다. 이에 창립 54주년을 맞는 에이드의 초창기 노력에 대해 간단히 되돌아 보고자 한다. 1970년 8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된 에이드는 신흥균 초대 소장을 중심으로 키스트와 쌍벽을 이루는 민간인 중심의 국방과학연구소로 출범하였다. 본격적인 무기 연구개발의 시작은 1971년 11월 9일 대통령의 긴급 병기개발 지시로 에이드가 11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수행한 7개 품목 12종류의 예비군용 기본병기 국산화 가능성 연구인 번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시 제대로 된 소재공업은 물론이고 정밀기 개공업도 없는 공업 여건에도 소총 2종 12정, 기관총 2종 10정, 박격포 2종 12문, 수류탄 300발, 지뢰 2종 40발, 로켓 발사기 4문 등 7가지 12품목의 무기를 1.5개월 만에 모방 시제하는 것이었지만 무기 국산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번개 사업은 열악한 국내 공업 여건에서 지극히 짧은 기간 안에 만들고 시험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에 전시까지 해야 했다. 신흥균 소장과 윤흥열 부소장을 비롯한 당시 에이드 연구진들, 금성정밀을 비롯한 기업들은 밤낮으로 노력했고 그해 12월 24일 대통령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겼다. 이 번개 사업은 까다로운 정밀도와 신뢰도를 요구하는 무기를 낙후한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대통령은 그해 1971년 12월 말 2차 번개 사업 추진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가능성도 지시하였다. 1972년 1월부터 3개월간의 2차 번개 사업을 통해 4월 초에는 종합사격 시험으로 기본병기 국산화에 한층 자신감을 얻었고 1972년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도 본격적으로 수립하였다. 이 시기에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와 정밀유도 무기 개발을 위해 에이드의 2대 소장으로 키스트 소장설이었던 신문택 박사가 임명됐다. 당시 신문택 박사는 1950년대에 미국 유학 후 서강대 교수로 재직 중에 키스트의 1호 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한 후 부소장을 거쳐 키스트 소장서리로 활동하고 있었다. 새로이 임명된 신문택 소장은 키스트의 김재관 박사, 후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대 원장을 부소장으로
이경서 박사를 미사일 개발 실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민간 연구원 중심 국방연구 개발 체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2차 번개 사업과 기본 병기 양산을 위한 3차 번개 사업을 완수하였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초창기 국방연구 개발 체제를 구축하였다. 1973년부터는 김성진 박사, 전채심 부장관, 곽이처 장관을 중심으로 기본 병기는 물론 105mm 곡사포와 각종 군용 차량의 국산화를 추진시켜 육군용 장비의 국산화를 이룩했다. 이를 통한 군수품 표준화 규격화를 만들어 우리나라 공업 발전의 토대도 구축하였으며 한화풍산 등 방위산업체의 전문 계열화도 이때 이루어졌다. 이러한 밑거름 위에서 오늘날의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소총 등이 탄생하게 된 것이며 군 표준 차량 국산화는 기아 자동차의 세계화의 주춧돌이 되었다. 불모의 항공우주산업 여건화에서도 이경서 박사, 반함 회장을 중심으로 장거리 미사일 백곰 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1978년에는 세계 7번째의 미사일 개발 국가가 되었다. 또 인재 확보와 첨단 연구 실험 장비,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등 체계적인 독자 국방연구 개발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미사일 개발 기술들을 기반으로 발전한 미사일들이 대북 국제 전력의 핵심인 현무계열 탄도 순항대지 유도탄, 천궁을 중심으로 한 대공 미사일, 해성 계열의 함정 발사 유도탄, 천검 천룡 등의 공대지 유도탄이다. 또한 KT-1, T-50, KF-21 및 수리용과 레시 헬기 등 항공기 개발도 백곰의 항공기술과 전자기술의 파생 연구개발 결과로서 만년 군용 항공기 수입국에서 자립은 물론 수출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대전 기계창으로 위장에 출발한 에이드는 대덕연 구단지 최초로 1974년에 착공하고 1976년에 준공하며 대덕연 구단지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1호가 되었다. 해군 무기 분야는 전 선박기 수련 구소장을 역임한 김운철 박사를 중심으로 군용 함정 건조, 기술 확보와 함정 및 탑재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위한 진해기계창을 창설하여 해군 잠수정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이후 후배들은 함정 전투체계, 잠수함 핵심 기술 습득 및 수중 미사일 어뢰 개발을 통해 한국형 해양 전력 국산화와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에이드리 소장은 국방력 강화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방위산업 육성에도 참여하였고 미군 철수 후속으로 설립된 한미안보협력위원회 기술협력분과장으로 한미 방산기술협력 증진과 과학기술형 구인력 교환협정을 통해 우수 연구원의 첨단기술 훈련에도 큰 공을 세웠다. 이러한 에이드리의 국방연구개발 추진은 첨단 병기 국산화를 위해 1970년대 당시 트랜지스터 라디오, 재봉틀, 시계, 자동차, 경운기 등의 반제품 조립 정도에 낙후했던 산업체를 국방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지원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세계 인류의 방위산업 및 기계공업 업체로 발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당시 오원철 수석이 중화학공업 담당 대통령 참모장이었다면 심 소장은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담당 야전사령관 역할이었다. 그러나 12.1 이쿠데타 이후 신문택 소장도 신군부의 전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요 간부들과 1980년 강제 퇴임을 당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최다의 금메달을 획득한 양궁 선수의 인터뷰에서 공정한 협회 운영과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 및 협회장의 전폭적 지원이 전 종목 재패라는 꿈을 이루게 했다는 이야기와 같이 청와대의 적극적 지원과 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에이드리 연구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5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수준의 방산 위상이 된 초석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이제는 국내 조달만의 시대가 아니고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반도체, 조선, 자동차와 같이 세계적 우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국방연구개발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먼저 에티와 방산업체의 우수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기술료 지급 확대 및 우수 인재의 정년과 무관한 국가적 활용 제도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전과 같은 사명감만으로는 국내 타 산업 분야와의 경쟁도 될 수 없다. 또 정부 연구개발의 13% 이상을 담당하는 국방과학 종사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도 증진되어야 한다.